여보, 오늘 내 생일인데 아무 말도 없네요. 아, 맞다 깜빡했네. 당신 생일은 40년간 한 번도 잊은 적 없는데. 미안해 근데 나이도 있는데 생일이 그렇게 중요해?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허리가 너무 아파요. 좀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도 항상 혼자 하셨는데 뭐가 문제야? 시어머님, 간병으로 열흘째 잠도 못 자요. 동생들도 좀 도와줬으면. 큰 며느리가 그 정도도 힘들어? 걔네는 자기 생활이 있잖아. 이 대화들이 가슴을 찌르는 느낌이 든다면 주목하세요. 이건 단순한 말다툼이 아닙니다. 40년간 쌓인 상처가 폭발하는 순간의 기록입니다. 충격적이게도 황혼 이혼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라며 수천 번 눈물을 삼켰던 여성들이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정말 후회할 거야. 왜 평생을 함께한 여성들이 갑자기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외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수십 년간 쌓여온 분노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당신이 모르던 결혼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무지개 인생과 함께 관계의 균열이 시작되는 순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결혼 초기로 돌아가 보면 그때의 남편은 내 모든 작은 노력에도 감동하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23, 그가 30이었을 때였죠. 첫 밥상을 차렸을 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다니 내가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인가 봐. 말해주던 그 눈빛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조금씩 변했어요. 처음에는 바쁘니까 그렇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하는 일들이 모두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아이들 학업 문제도 그랬어요. 남편은 학비만 내면 자기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여보, 아들이 요즘 게임에 빠져서 공부를 안 해요. 어떡하죠? 그래. 그럼 네가 말해봐. 그런 건 엄마가 더 잘하잖아.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들렸는지 모를 거예요.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학업은 엄마 몫이라고 선을 그은 것 같았죠. 결국 혼자서 학부모 모임도 나가고 밤마다 아들 공부방에 앉아 함께 공부했어요. 얼마 전 아침에 남편이 양말을 찾지 못해 허둥대고 있었어요. 여보, 내 양말 어디 있어? 서랍을 열어보니 양말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매일 아침 내가 정리해두는 그 자리예요. 여기 있잖아요. 항상 있는 자리에. 아, 여기 있었네. 고마워. 그 고마워라는 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졌어요. 40년 가까이 같은 자리에 양말을 정리해 놓았는데 그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놀라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의 모든 노력과 헌신이 보이지 않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4년 전에는 큰 허리 수술을 받아 한 달간 병원에 입원했어요. 처음으로 내가 없는 집을 경험한 남편이 병문안 와서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빨리 나아야 돼. 집에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이 가정에서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깨달았어요. 나는 사람이 아닌 기능으로만 존재하는 거였어요.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는 기능.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만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제 생일날 있었던 일도 잊을 수 없어요. 아이들은 각자 작은 선물과 카드를 준비했죠. 하지만 남편은 빈손이었어요. 여보, 오늘 제 생일인데 아무 말도 없네요. 아, 맞다 생일이지. 깜빡했네. 저녁에 외식할까?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40년 넘게 그의 생일을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챙겨온 내가 그에게는 깜빡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서글펐어요. 내 생일을 당신이 기억하지 못했다는 게 서운해요. 나는 당신 생일을 항상 기억하고 축하해왔는데. 미안해. 내가 요새 일이 많아서. 그런데 나이도 있는데 생일이 그렇게 중요해? 그 말에 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바란 건 비싼 선물이 아니라 그저 그가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해주길 바랐던 것뿐인데 그마저도 나이 들어서 뭐 그렇게 중요해? 라며 무시당하니 내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됐어요.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동창이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뭐하고 사니?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내가 뭘 하고 사는지,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로서의 역할만 40년 넘게 해왔지.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있어. 그 대답을 하는 순간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한때는 나도 꿈이 있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 내 모습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명절이 다가오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요. 시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시동생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명절은 여전히 부담으로 다가와요. 신혼 첫 명절을 특히 잊을 수 없어요. 시어머님과 함께 부엌에 서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시어머님이 제가 제사상에 나무를 담는 모습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가, 우리 집은 나무를 이렇게 많이 담지 않아. 좀 적게 담고 이쪽에 놓는 거야. 밤 늦게까지 설거지를 끝내고 나왔는데 남편은 이미 친척들과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죠. 그날 밤 물었어요. 여보, 당신 친척들은 모두 좋은 분들 같아요. 근데 내가 계속 부엌에만 있어서 많이 대화를 못 나눈 것 같아 아쉬워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뭐가 문제야? 우리 어머니도 명절에는 항상 부엌에 계셨는데. 그 말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한국의 며느리라면 다 그런 거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시어머님이 파킨슨병으로 몸이 불편해지셨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남편의 형제는 셋인데 큰 아들이라는 이유로 우리 집에서 모시게 되었죠. 10년 넘게 혼자 간병하면서 내 건강까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허리 통증으로 뒤척이고 있는데 남편이 물었어요. 많이 아파? 내일 병원 가봐. 여보, 나도 이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시동생 내외도 좀 도와줬으면 해요. 걔네도 자기 생활이 있잖아. 우리가 장남집인데 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들로서의 의무는 잊은 채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는 한국 사회의 불문율이 그대로 투영된 말이었으니까요. 양가 부모님에 대한 태도, 차이도 마음의 상처를 남겼어요. 어느 추석,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추석 다음날 친정에 가보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의 반응이 차가웠어요. 명절 연휴에 무슨 친정이야? 그날은 우리 쪽 친척들이 모이기로 한 날이잖아. 친정은 다른 날 가면 안 될까? 그런데 시아버지가 감기만 걸려도 발을 동동 굴리며 걱정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내 부모님과 시부모님에 대한 동등한 배려를 바랐지만 그런 균형은 존재하지 않았죠. 작년 여름 남편의 고향 친구들이 갑자기 우리 집에 온다고 했어요. 아침에 불쑥 말하더군요. 여보, 오늘 내 중학교 동창들 5명이 저녁에 올 거야. 뭐 간단하게만 준비해줘. 간단하게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 청소하느라 내 일정은 모두 취소해야 했죠. 저녁에 한 친구가 말했어요. 자네 보기 좋아. 부인이 이렇게 음식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남편은 뿌듯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죠. 그럼 우리 집사람 아주 현모양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내가 현모양처로 칭찬받는 건 결국 남편을 위해 내 시간과 노력을 다 바쳤다는 뜻인데 그걸 마치 자기 공으로 여기는 것 같아서요. 작년에 우리 딸이 결혼했을 때 난 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처럼 살지 마. 너의 인생도 소중해. 시댁일만 하다가 너의 꿈을 잃어버리지 마.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나중에 물었어요. 왜 딸한테 그런 말해? 시집가서 어른들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 말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나도 내 삶이 있고 우리 딸도 자기 삶이 있어요. 시댁만을 위해 자기 인생을 희생하는 건 옳지 않아요.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4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내 목소리였을 테니까요. 남편과 결혼 40년 차인 우리 사이에 이제 대화는 거의 없어요. 그냥 밥 먹어. 나 나갔다 올게 정도만 오갈 뿐이죠. 이 침묵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말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이해받지 못하는 감정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체념이 생겼어요. 특히 기억나는 건 작년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어요. 남편이 퇴근길에 꽃다발을 들고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꽃을 사온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여보,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예쁜 꽃이네요. 응, 오늘 결혼기념일이잖아. 기분 좋게 저녁을 먹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결혼기념일인 거 어떻게 기억했어요? 작년엔 깜빡했잖아요. 남편은 크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비서한테 중요한 날들 리마인드 해달라고 했지. 작년에 네가 서운해하길래. 그 순간 마음에서 무언가 툭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꽃다발이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죠.
진심으로 기억해준 게 아니라 누군가의 리마인더로 챙긴 의무감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펐어요. 여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바란 건 당신이 스스로 기억해주는 거였어요. 아니, 결과가 같은데 뭐가 문제야? 어쨌든 나 기억했잖아.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과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여자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지? 까먹을까봐 미리 준비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같은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우리 사이에 40년이 지났는데도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한 달 전에는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아침부터 준비하고 있었죠. 여보, 오늘 친구들 만나러 나가요.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데워 드세요. 오늘. 근데 우리 이따 내 동생네 온다고 했잖아. 네? 처음 듣는 얘긴데요. 지난주에 말했잖아. 내가 분명히 동생네가 온다고 했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시동생네를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날 저녁 말하더군요. 참, 동생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다음으로 미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내 약속은 왜 취소하라고 했어요? 당신이 잘못 기억한 거잖아요. 아니야. 내가 분명히 말했어. 그냥 이번엔 그렇게 됐네. 다음에 만나면 되지. 그렇게 말하고 TV를 보던 남편은 내 상처받은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 시간과 약속은 다음에 만나면 되는 가벼운 것이고 시동생의 방문은 우선시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인식의 차이가 너무 분명했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여보, 우리가 서로를 정말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책에서 눈을 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웬 철학적인 질문이야?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마음이 어떤지 정말 알고 있어요. 뭐 그야 4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당연히 알지. 그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요? 내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은요? 내가 은퇴 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은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우리가 뭐 더 알 게 있어? 이 나이에 그런 걸 알아서 뭐해?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남편에게는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달랐어요. 나는 여전히 그를 더 알고 싶었고, 그가 나를 더 알아주길 원했어요. 난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서로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너무 외로워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어요. 바로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이렇게 멀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요즘 들어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올해 68이 됐어요. 남편은 3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고 나는 늘 그래왔듯 집에서 일상을 꾸려가고 있죠. 처음 남편이 퇴직했을 때는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 생겼구나라는 설렘도 있었어요. 함께 여행도 다니고 못다한 대화도 나누고 서로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남편은 퇴직 후 대부분의 시간을 TV 앞에서 보내요. 가끔 골프 치러 나가는 것 외에는 특별한 활동이 없죠. 여보, 이제 시간이 많아졌으니 같이 무언가 배워볼까요? 노래교실이나 한문교실 같은 거. 왜?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거래.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게 최고지. 남편의 그런 대답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노후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부터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20대 때 미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40년 넘게 묻어두었던 취미였죠. 첫 수업 날 붓을 들고 있으니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만난 것 같았어요. 수업을 몇 주 들은 후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실력이 정말 좋으세요. 다음 달에 있을 작은 전시회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내 그림이 전시된다니. 집에 와서 들뜬 마음으로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여보, 내가 그린 그림이 전시회에 나온대요. 같이 가볼래요? 남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전시회. 돈 들이는 거 아냐? 우리 나이에 그런 거 하지 말고 노후자금 아끼는 게 좋지 않겠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내가 작은 취미 하나 갖는 것조차 불필요한 지출로 여겨지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어요. 난 40년 넘게 가정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조금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싶은데. 알았어. 그냥 돈 너무 쓰지 말라는 거야. 지난 주말에는
문화센터 친구들과 근교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남편 없이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신선했죠. 숙소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뜻밖의 질문이 돌아왔어요. 거기 뭐하러 갔어? 나이 드신 분들이 무슨 여행이야? 그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우리도 인생을 즐길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집에만 있으라는 법 있나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마도 4, 50년을 관습과 의무 속에 살아온 내게 이 작은 여행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자유를 맛보는 순간이었나 봐요. 최근에는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도 커졌어요. 어느 날 통장 내역을 살펴보다가 불안감이 엄습했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 앞으로 20년은 더 살 수 있잖아요. 지금 저축으로 충분할까요? 혹시 내가 아프면 병원비는? 당신이 먼저 가면 내 생활비는? 남편은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 적당히 살면 돼. 그 대답에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적당히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지난주 대학 동창회에 갔다가 예전 친구를 만났어요. 그녀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고 있었죠. 놀랍게도 그녀의 얼굴은 밝고 생기가 넘쳤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바빠 봉사활동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있어. 내년에는 유럽 여행 갈 계획이야.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러움이 밀려왔어요. 혼자라서 오히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조용히 일기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적었죠. 나는 아직 살아있다. 아직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누군가의 부속품으로 살고 싶지 않다. 그 말을 적으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내 삶을 포기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얼마나 가졌을까요? 남은 인생은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그게 이기적인 바람일까요?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이런 감정들, 여러분 중에도 깊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실망과 원망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랍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금씩 내 마음 한구석에 쌓인 작은 상처들, 이해받지 못한 감정들, 당연시된 헌신, 묻어둔 꿈들,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는 거죠. 우리 세대 여성들은 참는 것을 미덕으로 배우며 자랐어요. 시댁에서 며느리로, 가정에서 아내와 어머니로 살면서 내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내 삶도 소중하다는 것을, 나도 나 자신으로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본인의 모습이 떠오르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묵묵히 가정을 지키며 살아온 많은 여성분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마음,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나이와 상관없이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깊은 이야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무지개 인생 채널에서는 우리의 일상과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풍성한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